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은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이틀, 3일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또 약세 흐름을 보이고 뚜렷하게 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쉽게 방향을 또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벗어나서 과연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이슈 관련된 부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매매 전략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행에 지금 옮길까 말까를 계속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7일 정도에 이제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지금 2천억 달러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670억 달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대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에 대한 전액에 대한 부분을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선 좀 부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뚜렷한 그런 방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다시 한번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최근의 흐름 보시면 중국 시장은 거의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거의 이제 저점 부근대까지 임박을 했거나 이제 이미 저점을 뚫고 내려간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해 종합도 어제 저점을 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을 만들었고 항생지수 자체도 어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미국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틀린 그런 차트 흐름, 흔히 말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결국에는 미국의 키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8월까지의 무역 경상 수지를 봤을 때 이 중국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양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 500억 달러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관세에 대한 별다른 효과를 못 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상수지 무역 수지 흑자가 중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트럼프는 또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죠. 카드를 만져 500억 달러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2천억이내는 2,670억이든 뭐 분할로 하든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좀 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 대일본, 대한국 뭐 이런 교역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네 쪽으로 흑자를 만들기 위한 수순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은 별다른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시장이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차라리 그냥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결국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별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러니 이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면서 시장을 언제 올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부과를 하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뭐 2천억이 될지 2,670억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상당히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위축이 되는 경제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장기화가 되거나 어차피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경우는 시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에서는 뭐 내년 이후나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뚜렷하게 뭐 그런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들이 뭐 후폭풍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나마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 좋다. 그냥 뭐 중국의 뭐 관련된 부분에 다시 협상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계속 이 관세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딱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고 시장이 그나마 좀 뭐 우상향을 했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이 뭐 1월, 2월 정도 초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가는 종목만 갔다. 결국엔 바이오나 뭐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또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들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서 우리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수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그런 흐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이오가 올랐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략적인 바이오 제약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매도세가 좀 출현이 돼서 일단은 시장이랑은 좀 별개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일단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죠.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은 결국 이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제 남북 경협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경우가 조선 말고 철강 건설 쪽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슬슬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애매하게 까다로운 게 올라가는 걸 매수를 하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라고 조정 나온 거를 매수를 하자니 그냥 더 떨어져 버리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보유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뭐 시장 뭐 박스권이라든지 뭐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큰 흐름으로 하락을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종목들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실적보다 그냥 업종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뭐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다 계급장 다 띄고 그냥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가 어떻게 보면 잘 먹히는 시장의 흐름이다. 그래서 장 막판 정도에 뭐 양호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종가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갭을 떠서 시작을 하면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 그런 전략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 그나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뭐 상당히 좀 애물단지로 속해 있었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바이오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는,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녹십자 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바이오 쪽은 순환매로 좀 돌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이 만약 이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도 좀 길게 보는 입장,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정도 보는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단기적으로 보되 어떻게 보면은 분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시점은 일단은 뭐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뭐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이는 거는 경우는 박스권 상단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트를 잘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이런 흐름, 추세가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에 딱 정해져 있죠. 매수는 저점, 그리고 매도는 고점.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딱 공식적인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뭐 패턴대로만 매매를 하면 좋은 그런 흐름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추세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내가 이제 과연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놓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보다는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을 매수해라. 그리고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정해진 패턴대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면 더 해드릴 게 많지만, 카페 보시면 이제 그 관련돼서 가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교육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오후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 망실인데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